잠실 엘스 불타고 있는데 건너편 빌라촌은 아직 조용한데 이런 곳은 기회인가요? 삼전동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뒤에 이제 그 빌라가요. 잠실 세내역 중심으로 새마을 시장부터 저쪽에 올림픽 공원 방이동까지 잠실 엘리트레파 밑에 맞아. 헬리오 위에 거기가 쫙 빌라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 이름 있는데 백제산성 이름 있는데 송파산성 누가 그때 이름 줬었는데 항상 그림 그릴 때 화가들이 그거 그 명칭이 있는데 구글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는데 거기가 이제 빌라가 많아서 신축업자들이 정말 12년, 13년 이때 신축 공급해서 돈 정말 많이 버셨어요. 신축 빌라 지어놓으면 팔려. 그때 전세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그런 황금기를 겪은 곳이라 전부 다 신축이에요. 가면 신축 빌라들이 쫙 있는데 이제 거기가 아이들 초등학교도 보내기도 좋고 또 이제 싱글이신 분들 출퇴근하기도 좋고 해서 항상 새 수요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월세를 받거나 내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가구를 갖고 계시거나 그러면 땅값도 오르고 세도 받고 해서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빌라 자체를 내가 이제 그게 가격이 싸니까 지금 투자로 그 빌라를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그거는 찬성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가격은 두루두루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들어가는 투자금이 그렇게 조금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팔고 싶을 때 못 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이 실거주로 그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라 집이 있는데 한 채를 더 투자용으로 보시려고 지금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그거가 이제 지금 저렴해 보이니까 내가 하나 더 사볼까 하시는데 그렇게 집을 늘리시면 안 된다니까. 항상 알알이 집을 늘리지 말라고요. 똘똘한 한 채가 있는데 이 똘똘한 한 채를 해치지 않을 뭔가의 투자를 계속 고민하다 물리는 거잖아요. 벌써 몇 년째 물렸잖아요. 21, 22, 23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톡방도 들어가지 말고 다 나오라 그랬거든요. 보면 사람이 마음이 그렇죠. 팔랑팔랑 그렇죠. 하니까. 아니 지금 경매학원을 다니시거나 뭔지 이런 상황이실 것 같은데 분명히 지금 저걸 실거주 한 채를 사겠다고 물어보는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똘똘한 한 채를 팔고 싶으실 때 이게 처리가 안 돼서 못 움직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집 이사 못 가시는 친구들 많아요. 예전에 공주가 1억 원 미만, 그다음에 석빌 뭐 이런 것들, 지산은 이제 명의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어쨌든 1억씩, 뭐 5천씩 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 집을 옮기고 싶을 때 얘가 발목을 지금 사는 거랑 쉽다 했잖아요.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투자를 보신다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깔끔합니다. 네. 근데 그 지역은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는 돈이 되었던 건 맞아요. 네. 세도 정말 잘 나가고. 땅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땅값이. 특히나 코로나 때 새마을시장 인근에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신축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때 장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역세권 청룡 빌라, 오피스텔 쫙 올라왔어요. 지금. 또 싹 달라졌어요. 그러면 또 장사가 잘 되죠. 그렇죠. 상권이 또. 상권이 살죠.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이만큼 주거가 늘어나니까. 아까 재건축 얘기해 주셨는데 재개발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이요? 앞으로? 재개발이 올 상반기에는 굉장히 눌려 있었어요. 네. 재개발이 올 상반기는 정말 인기가 없는 제품이었었거든요. 사실 재건축도 올 상반기 초는 정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축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서 같은 동네의 재건축인데 예를 들면 잠실 5단지하고 엘스 리센치가 있으면 가격이 네.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구축, 새거 될 놈.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제 가격이 역전하면 가격이 서로 움직이잖아요. 자극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좋은 자극을 서로 주고받는데 처음에는 엘스 리센치가 먼저 가격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잠실 5단지가 올라갔죠. 게다가 잠실 5단지는 반포에서 또 자극을 받아서 더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갔는데 재건축이 나중에 이제 토지 허가제 나올 쯤에는 재건축도 좀 여의도도 좀 팔리고 목동도 거래가 좀 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이 같은 동네를 진입하는 저렴한 방법은 이제 저렴하지 않다. 좋은 가격으로 그 동네를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선제로 재건축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건축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재건축의 특징은 뭐 단계별로 틀리겠지만 어떤 동네에서는 대부분 재건축들도 토허제 묶여 있잖아요. 실거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개부 라이보스하고. 그래서 그 동네 가고 싶으신데 이미 신축은 너무 많이 올랐고 재건축은 실거주 의무가 있고 재건축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보신 게 이제 재개발. 그 동네에 발은 담그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재개발들이 또 가격이 5월, 6월에 많이 팔렸어요. 예를 들면 막 이제 구역이 싸우면 가격이 좀 떨어져요. 구역이 으쌰으쌰 하면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제 싸우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가현 구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조금 가격이 조정이 됐었는데 지금 거기도 그래서 화해는 안 했지만 노량진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또 싼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가격을. 맞습니다. 비교를 하는데 노량진에 비하면 또 부가현이 싸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니면 또 그 초기 투자금 갖고
살 때를 다니다 보면 경기도 갈까? 좀 더 보태서 이거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도 많이 팔렸고 성남도 수진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조금 가격이 소폭 조정됐는데 그럼 또 조정된 가격에 귀신같이도 알고 예, 거래들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들도 많이 팔렸고 광명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올 초에 작년 겨울과 올 초에 입주장에 제가 그 광명에 실거주를 하실 분들, 그 동네를 터잡고 사실 분들은 지금 입주장이라 싸니까 입주권 보시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분양권보다 가격이 좋을 거다. 그 대신 이제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입주지권까지 목돈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투로 안 들어가는, 그래서 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가격을 좀 매덕 저렴하게 그 동네에 진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기도 이제 입주 한참 앞둔 것들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홍행로는 보니까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그래서 우상향하고 오늘인가 어제 뉴스 났잖아요. 빌라도 거래가 올랐다. 3건 중에 한 건은 빌라다. 뭐 이런 거래 기사 났잖아요. 그게 재개발이 팔린 게 아닐까? 일반 빌라가 신축 빌라 같은 것들이 팔린 게 아니라 재개발 거래가 빌라로 잡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때 길게 가져간다. 내가 급할 때 팔지 않겠다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재개발은 급할 때 팔리잖아요. 좋을 때만 팔려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팔고 싶을 때, 내가 쫄렸을 때는 더더욱 안 팔려요. 더 쫄아서 더 싸게 팔아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축될 때까지. 그래서 재개발 하실 때는 급한 돈, 잠깐 쓸 돈 이런 건 안 돼요. 남의 명의 이런 거 되게 안 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제 급하게 팔 수가, 그분이 명의 빼달래. 근데 이게 지금 팔리는 시즌이 아니야. 묶여 있어. 그럼 묶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즌성 상품이기 때문에 긴 숨으로 좋은 환경에서 내가 팔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좋을 때 팔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산 건고 물 건고 바다 건널 새 집 주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해서 알잖아요. 네. 비대위도 계속 싸워요. 다 돈이에요. 싸울 때마다 짜증나 죽을 것 같아요. 조합장님이 펜트하우스를 가져가시더라도 속도가 빠르게 좋습니다. 해보니까. 노원 신축 보유 중인데 언제 네. 매수세가 올까요? 노원 신축이면 8단지신가요? 8단지가 아직 12억밖에 안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노원구에 있는 거는, 아니면 단고개 푸르지오시거나, 노원구 신축은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3기8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고개역에 있는 것들. 가격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 이제 좋은 점은 옆에 광운대 역세권의 아이파크가 그렇게 비싸게 분양했는데도 어쨌든 계약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두 번째 지금 장위, 이문휘경 여기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네. 어쨌든 14억에서 16억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노원구에도 좋다. 근데 지금 노원구랑 강북구, 도노광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들은 장위, 휘경, 이문 여기 입주가 많았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었다. 거기 입주장이니까 그게 끝나야 이제 주변 집도 괜찮겠죠. 그죠? 예. 입주장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좀 더 기다리셔야죠. 그래서 제가 8단지 파는 친구한테 급하냐? 자기 급하진 않다. 그러면 나 같으면 지금 12억에 경쟁 매물 5개가 나와 있대요. 자기 거 말고도. 그거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만약에 기다렸는데 운이 나빠서 대책이 확 나와가지고 노원구까지 혹시라도 대책이 터져서 얼음이 된다면 그럼 난 전세를 돌리겠다. 지금은 장위희경 입주가 안 끝났기 때문에 청량리도 더 올라가야 되고, 지금 이문희경이 그 가격이면 청량리 자꾸 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하면 또 이제 이쪽에 있는 신축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또 미미삼 또 이주 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입주장이니까 노원구가 아직 조용했죠. 광운대 역세권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문희경 장위에 작년에 많이들 보냈잖아요. 신혼부부들. 당첨도 그때 수강생들 이제 그 당첨되신 분들도 많이 가고. 신축이 그 동네, 왜냐면 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구축이잖아요. 동네를 이렇게 보면 기름동에만 조금 새 거가 있고, 근데 거기 옆에 이제 완전히 신축이 밭이 되는 거잖아요. 쫙 이거 딱 펴주고. 지금 이제 돌고 지역이니까 인기가 없는데 어쨌든 신축이 쫙 들어오면, 신도시는 사실 뭐 교통 좋아요. 근데 신도시도 쫙 새 거 들어오면 엄마들이 쫙 전 엄마들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봐가지고, 강북에서는 그 정도로 대규모 밀집으로 신축이 들어오는 곳이 없고, 어쨌든 청량리의 교통이 좋아지고 청량리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너지를 받을 거. 그러니까 형님 있는 곳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형님도 있는데 배후 주거지도 있어. 배후에 낡은 집들이 많아. 그럼 이사 올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장이동을 이사를 가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벌써들 많이 갔고 앞으로는 더 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좋다고 얘기할 때 막연한 거 갖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한 거. 그러니까 저희가 15년에 그 2030 나왔을 때, 서울시 2030 플랜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그게 정말 보물지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많은 개발 계획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가도 돼요. 그 이제 뉴타운과 개발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개발 계획은 개발이 얼마나 실현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창동도 예전에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투자도 많이 했고 창동 아레나 개발 이제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근데 창동 아레나가 언제 될 것이냐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광운대 역세권은 현대산업개발이 키를 쥐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을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또 들은 정보가 있었고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은 확실히 개발된다. 현대 들어온다. 현대가 이제 임직원도 거기로 옮길 거고 그 안을 복합 쇼핑몰로 어쨌든 개발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동네에 랜드마크 같은 게 하나 생기고 그 동네 분들도 가실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좋게 봤던 이유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미 사신 분들 잘 가셨고. 예. 주변 다주택 선수 언니야 동생들은 요새 뭐 하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다주택 선수 언니야 분들 옛날 저희 언니야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저희 언니야 분들은 그 사이에 갑자기 투자를 그냥 안 하고 하시던 골프나 치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또 심심해서 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서 23년, 24년에 좀 움직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힘들죠. 버릇이 있어요. 우리가 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때 이제 분양권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시즌에. 수도권이요? 아니죠. 아니죠. 그때 지방 많이 갔잖아요. 잠깐. 이제 우리가 관심 없는, 이 유튜브에서 관심 없는 시즌에도 그 투자자들은 또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좀 힘드시고, 그 다음에 역전세가 많이 와서 좀 힘들었었고요. 최근 3년 사이에는 이제 물건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이 언니야 분들의 임대사업자 아파트가 드디어 이제 매물이 내년부터 나옵니다. 내년부터 나옵니다. 매도하셔야죠. 그래서 집을 굉장히 줄여서 똘똘한 거 가고 싶어요. 집은 많은데 똘똘한 한 채가 없으니까 항상 마음이 한 구석이 허전해요. 그래서 매도를 지금 벼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거를 월세로 돌린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월세로 돌리시는 분, 왜냐면 전세 받아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전세를 받으면 예전에 재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세 받아도 재투자가 안 되니까 그냥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월세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예. 완전 벼르고 계시던데? 묶어놓으신 분들 내년에. 왜냐면 팔아서 똘똘한 거 가고 싶어 하세요. 어, 나도 강남 아파트 갖고 싶다. 어. 네,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세요. 강남 3구 중심으로 불장이고요. 그다음 서울도 인근 지역까지 확산이 되고 있고 경기도도 가격 이제 거래가 요번 주 들어서 확산되고 있어요. 규제가 지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의 강도가 이제 내각이 구성이 다 되고 이제 지금 자리를 잡으면 규제의 강도가 지금 현재 대출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얼만큼 어느 범위까지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공급 대책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월달, 6월달은 거래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5월달은 폭발적이었고요. 6월달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그 지표가 있어요. 지표를 넘으면 규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나오면 또 좀 쉬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물량이 없는 것도 확실하다. 규제가 나왔을 때 혹시라도 규제가 세게 나온다. 그럼 쉬어가는 구간이 얼마나 길이가 될 건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물량이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국민의 마음, 물량이 없는 거에 대한 국민의 마음을 청약이라든가 무엇으로 잡아둘 수 있을 것인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니면 그거로도 못 막을 것인지. 어쨌든 2년 동안은 답은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네. 이제 2달 안에 나올 정책이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세게 나올 건지가 궁금하고 토어제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또 다시 투기과열 뭐 이런 거 투기지구 이런 것들이 나올 건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세제도 바뀌고 또 저것도 바뀌거든요. 대출도 바뀌거든요. 그 지역 구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안 겪어보신 분들은 처음이라서 놀라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 사실 토지허가제보다 그게 더 걱정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마포구 성동구까지 토지허가제가 되고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까지 하면 이제 풍선효과가 날 건지 아닐 건지 또 이제 예측을 다시 해봐야 되고 공급 대책이 정말 얼마나 나오는지 공급 대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획기적으로 나오면 그 서민분들은 또 집 안 사요. 청약을 기다리시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밑에 있는 집들은 또 찬바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 밀어준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공에 대한 의무를 굉장히 세게 든다든가 아니면 제초안이 나올 거잖아요. 제초안. 그러면 제초안 많이 나올 단지는 조금 가격이 조정될 것이고 제초안을 피해갈 수 있는 단지들은 괜찮을 것이고 이런 또 변수도 돼요.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꼼꼼히 투르카피님 리포트 매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조금 올해는 부지런해지려고요. 이제 시장이 좀 슬로우할 때는 제가 활동을 좀 안 하다가 또 시장이 또 이제 또 달아오르거나 그러면 또 저의 역할이 있으니까 올해는 또 자주 볼 것 같은데요. 제발 여러분들 집까지 팔릴 때까지 좀 참았다가 규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너무 인기 있는 지역들이 핫하다 보니까 지표가 시그널을 주면 정부는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규제 나오고 나서 또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즐겁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